안녕하세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ADHD를 같이 가지고 있으며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8살 발달장애 아이 부모인 너에보라입니다. 오늘은 특수학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저희 아이가 특수학교 진학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입학하자마자 이런 영상을 찍기보다는 조금 입학한 후에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보고 시간을 조금 지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후기 관련된 영상을 찍는 게 좀 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기에 좀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뒤늦게 영상을 찍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장점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개별화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별화 교육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 또한 개별화 교육? 이렇게 말해서 도대체 개별화 교육이 뭐야? 개별화 교육 상담하라고 자꾸 막 연락 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선생님과 얘기하고 하는데 뭐 또 개별화 교육 상담을 하지? 이랬거든요. 유치원 다닐 때 잘 몰랐어요. 그런 내용들을. 단사회 유치원 특수반에 2년 동안 다니고 특수학교에 진학한 거잖아요. 개별화 교육 2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 개별화 교육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수학교 들어가서 개별화 교육 때는 제가 원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잘 모를 때는 좀 선생님한테 조금 의지를 많이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개별화 교육이라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아이 특성에 맞게 개개인에 맞춰서 교육을 해주는 그런 교육 방법인데,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가이즈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가이즈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고 조금 더 도와줄 수 있게끔 잘 이렇게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도와주고 관심 가져주고 교육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교육 방법입니다. 저희 아이도 똑같이 이제 가이질이라든지 글씨 쓰는 거, 단추를 꿰매는 거, 신발을 신고 잘 닫는 거,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결국에는 소근육을 쓰는 거잖아요. 네, 소근육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너무 잘 넘어지고 계단 오르내릴 때, 그냥 걸어갈 때 발을 헛디디거나 꼬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고 멍이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실 내에서 뭐 넘어지고 뭐 이렇게 해도 신경 안 쓰는데, 이제 바깥에서 예기치 못하게 다치거나 뛰어다니다가 넘어지거나 하면은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요청드리는 게 개별화 교육 회의 때 저희가 부모로서 학교에다가 요청을 드리고 다 같이 모여서 이런 것들이 괜찮겠다. 그리고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거 외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더 힘쓰겠다. 이런 것들을 토의하는 것들을 개별화 교육 회의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한 학기를 보내고 또 다음 학기 시작하면서 또 개별화 교육을 해요.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일반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일반 학교는 목표를 하나를 두고 모든 학급의 일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같은 교육을 받고 뒤처지지 않게 같이 이제 올라갈 수 있게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한다면,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각각의 목표를 가지고 각자가 원하는 각자의 그런 미래를 향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 비율이 좋다. 말 그대로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아이의 인원수가 최대 6명 정도예요. 특수학교는. 여기 이제 일반 학교에서는 다수잖아요.
유치원에서는 27명이 한 반이었는데 학교는 저는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지만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한 분이 다수를 통솔을 해야 되면 특수학교는 1대 소수다. 그 1대 6 플러스 실무원 선생님이 도와주신다. 실무원 선생님은 중증 장애 아이들이나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한테 옆에 붙어서 조금씩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떻게 표현하면 이제 보조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원 선생님이 하는 역할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담임 선생님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아이들은 실무원 선생님을 통해서 도움을 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모로서는 마음이 좀 더 편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로운 분위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한다. 보통 일반 학교에서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춘다던가 소리를 지른다던가 뭐 이렇게 하면 부모한테 전화를 하죠. 이렇게 수업에 방해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런데 특수학교 내에서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춤을 춰. 그러면 춤추고 싶었어? 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해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도 하고, 아이의 그런 선택에 그냥 자유롭게 두는 그런, 저희 아이도 수업하다가 막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그거를 잘못됐다고 연락 오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이제 알게 되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방해를 했다, 뭐 수업이 진도가 안 나갔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가 정말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깥 활동을 많이 하는 거. 일반 학교에서도 뭐 체육 활동을 하고 그래서 하는데 특수학교도 바깥 활동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학교보다는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뭐 상추를 심기도 하고, 벌레를 잡기도 하고, 모래놀이를 하기도 하고, 여름 때는 또 물놀이를 또 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로, 활동했던, 수업했던 하루의 그런 일과들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알림장으로 받습니다. 이제 거의 매일을 이제 찍어 주셔가지고 올려주시는데, 그래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떻게 했고 웃고 있고 막 이런 사진들을 이제 보면은 오늘 하루도 잘 보냈구나,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마음이 조금 안심되는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가끔 아이들을 학교 시간에 맞춰서 픽업을 가거나 미리 픽업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알아본 저희 동네 학교들은 다 픽업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라든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흡했어요. 그래서 주차 전쟁이 난다, 등하교 때.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픽업하는 그런 주차장이 따로 있어서 저희가 자유롭게 주차를 하고 아이를 기다리고 픽업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안전하고 굉장히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교실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게 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반 학교는 나가면은 이제 교실 밖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특수학교는 두 반 사이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가서도 화장실이 많아서 이용하기 되게 쾌적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이제 특성들, 병 같은 거, 뭐 알레르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챙김 받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이들마다 이런 병들 있잖아요. 예준이 같은 경우는 천식이 있고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뭐 식품 알레르기도 있지만, 이런 먼지 같은 경우들, 햇빛 알레르기, 이런 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알레르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관심 있게 봐야지, 안 그러면은 좀 힘들어 하거든요, 아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저희가 약을 보내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면은 좀 챙겨주실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편식. 아이들이 보통 편식이 심하잖아요. 발달장애 아이들은.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편식하는 아이들이 거의 다수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식단이 나와도 그거 안 먹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따로 그냥 흰밥만 놔두고 고를 수 있게끔, 그러니까 편식을 한다고 못 받아들이시지 않고 조금 더 먹을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금 다양하게 마련을 해주셔서 항상 김은 상비되어 있더라고요. 애들이 편식이 심하니까 뭐 흰밥에 김만 싸서 먹기도 하고, 예준이 같은 경우도 이제 소스 발린 거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모든 음식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식할 때 배식원 선생님한테 소스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이제 빼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아니면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소스를 없이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편리하더라고요. 또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경증 아이도 있지만 또 중증 아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이들 반 안에서도 뭔가 이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또 익숙하고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그런 상호작용이 있더라고요. 교감, 뭔가 계속 반복적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익숙해지고 하면 아이들이 하나씩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상호작용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좋다. 그래서 셔틀 탈 때마다 항상 이제 그 큰 형아들을 마주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학교가 대학교까지 있다 보니까 형아들도 다 이제 셔틀버스에 같이 타서 이제 같이 등교하는데, 이제 탈 때마다 예진 안녕, 예준 아빠 안녕하세요 이렇게 막 다 인사해줘요. 그러니까 그럴 때 너무너무 기쁘고, 항상 아침마다 너무 웃으면서 해맑게 웃으면서 인사 다 하고 빠이빠이 하면서 헤어질 때 저는 되게 뿌듯함을 느껴요. 친구들과 형아들과 같이 웃으면서 이제 갈 수 있는 거. 뭐 본인 스스로는 무표정으로 가긴 하지만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가 환대를 받으면서 내가 환대를 받으면서 웃고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셔틀에서 막 빠이빠이 하고 막 이럴 때 그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게 굉장히 많이 열거했는데, 이거 외에도 장점은 뭐 너무너무 많지만 다른 분들이 경험하셨던 그런 장점들이 그런 것들이 또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느꼈던 장점들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다, 장점을 말씀을 드렸고,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 두 번째 영상으로 넘겨서 단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저희 가족 응원해주시고 이해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되게 저도 이제 성격 장애가 있다 보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연습을 하거든요. 저도 사람인데다가 병까지 있으니까 조금 힘든 상황이어서 업로드가 조금 불규칙적으로 업로드가 되고, 또 저의 그런 일상들도 있다 보니까 일상에 열심히 하다 보니 이렇게 뭐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업로드가 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또 이해 부탁드린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